우리 수산물에 영향을 줄 거는 아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물질이 들어있는 걸 굳이 왜 바다에 버리냐는 거예요. 180배가 넘는 우럭이 어떻게 잡힐 수가 있습니까? 그거는 거기에 굉장히 많이 오염된 지역에서 당연히 잡힌 겁니다. 그 바닥에는 그러니까요. 상상 속의 시뮬레이션의 결과일 뿐인 거예요. 근데 바다는 그렇지가 않거든요. 우리나라 물고기 영향이 없습니다. 그럼 양희원영 의원께서는 혹시 방류하면 물고기 안 드실 겁니까? 일본은 이미 벌써 그 앞은 오염이 돼 있습니다. 그거는 일본 환경단체나 일본 후쿠시마 주민들이 이제 걱정할 문제고, 우리나라는 결국 우리나라 해역이 안전하냐 아니냐가 더 관심인 거죠. 이제 해양 환경 방사능 조사, 요거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30년째 하고 있습니다.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 미량들입니다. 10의 마이너스 3승 베크렐 퍼 리터라는, 그러니까 0.001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오고, 우리나라도 지난 2011년 이후에 지금까지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. 원전 사고에 큰 변화가 없더라. 그렇죠.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극미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는 보여주지 못합니다. 2011년도에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. 연도별 변화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2014년, 15년, 16년도에 좀 높았다. 이것들이 높아져요. 서해안에서는 그 남서의 경계를 빼고는 없어요. 적게는 2014년부터 있었다. 동해는 많이 높고 남해는 조금 그렇고 서해는 경계선만 그런 걸로 봐서는 일본 쪽부터 온 그 바다 해류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추정하신다, 이런 말씀이신 거죠? 그 정도 레벨에서 이제 측정 수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류가 크다 보니까 보면 이게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과학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면 어떤 영향이 왔을까라고 아마 그런 연구들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야간 우리 수산물에 영향을 줄 거는 아니다. 그렇게 단언하시는 태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게 단언을 하십니까? IAEA 최종 보고서에서 추가로 높아지는 건 미미하다라고 결론을 이미 내리시고 넘어오셨는데,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. 이 알프스라는 다액종 제거 설비가 제대로 걸을 수 있느냐입니다. 기계가 제대로 정수한다, 제대로 처리한다는 전제로. 근데 그렇게 해도 그 안에 플루토늄이라든가 우라늄처럼 정상 원전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무겁고 굉장히 강력한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 있어요. 이거는 가상현실 속의 보고서다, 상상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물질이 들어있는 걸 굳이 왜 바다에 버리냐는 거예요. 그렇게 무책임한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방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. 양희원영 의원 말씀 상당히 정말 그 위험한 말씀을 자꾸 하고 계시는데, IAEA 지금 보고서에 알프스를 그 성능을 측정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, 분명히 K4 저장 장치 1차 시료를 뜬 것을 가지고 그거에 이제 다 측정을 했죠. IAEA가 기준을 삼았던 것보다 훨씬 더 아래였던 그런 게 시료 결과물이 나왔지 않습니까? 그리고 무서워해야 될 게는 지금 북한에 있는 많은 어떤 핵시설들입니다. 우리가 전혀 정보도 없고 통제도 하지도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? 동해 지금 앞바다로 온 거기 때문에 혹시 그럴 소지도 있나 한번 보고 싶습니다. 약간의 증폭은 있으나 인체에 미칠 영향으로서는 영향이 없다. 그러나 그것이 적은 양이라고 해서 어떻게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?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 없죠. 네, 일본의 원자력 학회에서는 100년이 될 수도 있고 300년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, 그럴 경우에 먹이사슬을 통한 생체 축적 문제는 어떻게 될 건지, 이게 저희는 궁금한 거죠. 당장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암에 걸리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.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영향, 또 우리나라의 어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0이어야 된다.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요. 우리 이 생수 안에 사실은 1 내지 200g의 삼중수 들어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방류한다는 게 이제 1,500 정도 리터당 얘에 한 1,500배 정도 되죠. 그게 이제 태평양을 다 돌고 돌아서 한 1조 분의 1 정도가 오는데, 그거는 100만 분의 1 베크렐 수준이 됩니다. 여기에 100만 분의 1이 더해져요. 알겠습니다. 그거를 실제로 제가 수치로 계산을 해봤습니다. 6천억 년이 노출돼야 1mm 시버트가 돼요. 알겠습니다.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폭설량 몇 천만 년 해도 미미하다고 몇 천억 년 해도 미미하다고 얘기하는 것이,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 계산일 뿐인 거고, 기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전제나 실험실에서나 얘기할 수 있는
그런 표현들을 하시면서 이게 미미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입장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걸 용인하면 아니 우리가 수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렇게 되는 것이다. 이 후쿠시마 원전 이 오염수 자체에 대한 것만 하겠다, 해양 생태가 안 하겠다고 딱 스코프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궁금한 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한 거 아닙니까? 그게 잘못. 그러니까 아예 이 아니요. 보고서가 지금 WTO에서 하는 그런 어떤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명분이 있다는 아니 거죠. 그러니까 아예 수산물 이 금지.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해양 생태계가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. 그 다음 단계 먹이사슬로 어떻게 커질 건지에 대한 그것도 이미 그런- 알려져 있습니다. 그거는 추가 계산을 좀 더 한 아니요. 정도인 이미 것이지. 세슘 같은 경우는 100배 정도 농축 개수가 이미 알려져 있고요. 네. 뭐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더 아니 많아질 수도 있고 1000배 그러니까요. 정도 그렇게 될수 있고요. 추가 계산만 더 한 것이 실제로 먹이사슬 내에서 어떻게 축적이 되는지 아니요, 그거가 계산이 돼 있다는 거죠. 그러면 그게 180배가 네, 넘는 네. 우럭이 어떻게 잡힐 수가 있습니까? 그거는 거기에 굉장히 많이 오염된 지역에서 당연히 잡힌 겁니다. 그 바닥에는 그러니까요. 굉장히 많이 오염돼 그래서 있어요. 지금 이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나오냐면요. 바다가 모두 평평하고 그리고 물이 골고루 다 깨끗하게 다 퍼진다라는 그러니까 그냥 상상 속의 시뮬레이션의 결과일 뿐인 거예요.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모든 수치가. 예. 근데 바다는 그렇지가 않거든요. 해양연구소에서 낸 그 보고서가 여기저기 군데군데 더 농도가 높은 데가 있을 수 있다고 오히려 얘기하고 있어요. 얘가 이제 10조 명 중에 1명 정도 암을 발생시키거든요. 우리나라 왔을 때. 저는 일본은 관심 없습니다. 저는 만 배로 나눠봐야 뭐 한 100억? 그럼 100억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억 명밖에 안 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아무리 불확실성을 해도 우리나라 물고기 영향이 없습니다. 그럼 양희원영 의원께서는 지금까지- 혹시 방류하면 물고기 안 드실 건가요?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 말씀하시는 거는요. 네. 가정을 해서 지금 계산해서 나오는 건데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지금 그거에 따른 다른 걸 봐야 된다는 거에 대한 근거들은 학계에 많아요. 네, 한 근데 말씀만 듣고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그냥 정리하겠습니다. 단순화시키는 그런 잠깐만요. 얘기를 합니까? 아니 저는 자꾸 끊임없이 논란을 하는 것은 일본과 일본 환경에서만 했지 우리나라 환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 번도 여기에 토론한 적도 없고요. 저는 우리나라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. 전혀라는 게 0은 아닙니다. 예, 당연히 알겠습니다. 10조분의 영향은 있지만 그러면 앞으로 국내 10조분의 0이라고 10조분의 1이라고 하는 거가 그 계산 자체의 그 가정들을 맞습니다. 저 한번 쭉 검토를 그래서 해서 제가 됐습니다. 만 배까지도 건데. 낮춰본 겁니다. 자, 됐습니다. 두 분. 예.